안녕하세요. 12월달 첫 번째 동영상 촬영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인데 제가 빨리 한 게 뭐냐면은 요 질문하기 자유수다방인가? 요거 소녀 여기 이거 어디지?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나? 아, 이거 영상 때문에 이거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제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제가 이제 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내려보면 이게 동영상이 있잖아요. 무료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1차하고 2차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거거든요. 실적으로 기본만 찍어놓은 거예요.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심야학습 해가지고 한번 찍고 기초라고 해가지고 찍고 올해 다시 한번 찍었거든요. 2차도 마찬가지고 1차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 찍을까 하다가 21년 독고를 해가지고 23년도에 새로 찍을까 하다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개정된 거만 이제 보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4년도 하다 보면 이게 엄청 많아져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적으로 하나만 찍어 놓고 개정된 거는 따로 찍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이거 여기도 보시면 이분이 보시면 자 1차 그럼 분량이 현저히 적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2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은 똑같습니다. 기본 강의는 똑같고 여기 보면 핵심 요약 해가지고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지금 의학하고 재산보험 끝났고 12월 달에 책임근제 들어가고 내년 1월 달에 자동차 보험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자동차 보험 개정이 된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개정되면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내년 한 2월 달 정도 되면 2차가 요 심야 요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여기 기본 강의는 기존에 있는 거 요거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공부된 다음에 일로 오셔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심야 요약이라서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기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꼭 시험장 가는데 이거 정도는 알고 가자. 그래서 그거만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영상 찍는 김에 한번 보면 질문 있습니다. 이시면 영상 요거 됐고 응시자격 뭐 크게 없어요. 신용회복 이런 거 상관없고 대신에 범법자만 아니면 돼요. 그 보험업법상 범법자 그건 괜찮고 추가 교육 이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자유수다방에 정년 법인에서 퇴직 정년 이후라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독립선사 하셔야죠. 법인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수습하고 일 배우시면 독립선사 하셔야죠. 독립선사가 나요. 그거 하시면 돼요. 저희는 정년이 없어요. 정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자 오프라인 학원 저 따로 있나요? 대표 운영 중인가 아니면 오프라인?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전에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 행정직, 그러니까 방사선까 이제 엑스레이 찍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상대로 한 20명 정도 해서 오프라인을 운영을 했어요.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할 계획도 있었는데 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지방에 계시고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이려고 했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리다 보니까 괜히 여러분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차라리 카페를 좀 오프라인처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요걸 만든 거거든요. 1인 여기 스터디방 일로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혼자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 올리고 같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다 보면 같이 공부한다. 함께라는 생각이 들까봐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과제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실적으로 의학은 끝났고 지금 재산보험 해서 첫 시간이거든요. 재산보험 올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많이 해줬어요. 이제 의학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냥 쓰고 계속 암기하는 것 뿐이 없지만 재미없지만 재산보험은 쓰는 것보단 푸는 문제 이런 문제들 해가지고 쓰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몇 분이지? 지금이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얘기 나온 게, 결론은, 요거 풀기 전에 결론은, 강의는 기본 강의 전에 있는 거 들어도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개정사항 있으면 틈틈이 올려드릴 거고, 자료실 보면 제가 올린 거 있어요. 기출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게 올리면, 스터디방에서 하다가 여기서 궁금한 거, 특별한 건 여기다 다 올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무나 오셔도 돼요. 여기서 댓글 이렇게 써가지고 공부하신 거 올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셨죠? 아, 그리고 제가 뭐 여기 또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뭐 질문한 게 있었는데 저기가 있었어요. 질문한 게 여기 있나? 아, 이거 준비 요거 손에다 준비 질문. 이번 연도 이직하면 손에다가 시험 준비를 했는데 회사와 병행 한 달 남짓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1차에 불합격하였습니다. 곧 퇴사하면서 현재 여유생명 다시 준비하는데 올해 그때 교선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1차는 충분해요. 1차는 더 줄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충분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으시고 제가 총 정리 들어가 있거든요. 핵심 요약하고 문제풀이 하면 거의 한 80점 전후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고 그 남는 시간에 2차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작년에 1차 떨어졌다고 올해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에 1차 떨어졌다는 건 공부를 하셨다는 거냐 어느 정도 기초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뭐 평균이면 10점, 20점은 아니잖아요. 거의 뭐 40점, 50점 그 정도만 나와도 올해 조금만 하면 60점 이상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동차 합격하실 수 있고 1차 예상 문제 요거 1차 예상 문제지 하여간 지금 제가 집이라서 이제 책이 없는데 중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요. 아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답이 3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1번 같은 경우 중복범위 성립하려면 목적이 똑같아요. 완전히 꼭 반드시 나오면 틀리다 그랬죠. 이건 아니고 그 기간만 맞으면 중복범위라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수인자 보험사 다수의 1인의 권리포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3번은 개인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결돼 추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3번이고 4번은 보험 가액이 아니고 어떤 거 보험 금액이죠. 보험 가액이 하나뿐이 없잖아. 해산보험에 거기서 한 번 나오는 거고 나머지 보험 금액이라고 그랬죠. 보험 금액 연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3번입니다. 요거 질문 됐죠? 네. 자 이제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어차피 온 김에 이게 처음으로 재산보험 올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재산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가 표준보험 약관이 이만큼 나와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후유장의 실손이에요. 실적으로 나머지 떨거지들 뭐 CI 보험이요, 간병보험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자 여기서 표준보험 약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표준보험 약관 대부분 계약법을 공부하시면 표준보험 약관 조금만 공부하셔도 다 쓸 수 있어요. 10점 만점이면 한 5점 정도 쓸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본 강의에 요거 나옵니다.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고지 의무. 그죠? 요 중간에 암보험, 뭐 진단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실적으로 암 부분이 아니고 고지 의무 위반이 되냐 안 되냐. 핵심은 뭐냐? 암을 판단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검진 받았어요. 근데 2차 하세요. 이게 원장님 했을 때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 논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알았을 때 주치의가 판정을 했을 때 암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검사를 하던 얘기를 듣던 그건 다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그죠? 근데 주치의가 알았을 때 땅땅땅 암입니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진짜 암이다 판정을 받은 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 거고 다수의 수익자 그런 거 있었죠. 한 명이 고의 자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요 정도는 기본 강의에 제가 말씀드렸고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요거 뭐죠? 후유장애 할 건데 이게 첫 시간인데 요게 대부분이 여기다 써놓고 한 번 하고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 후유장애하고 실손 할 거예요. 실손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계산 문제 때문에 헷갈려. 이때는 주라고 그러, 이때는 주지 말라고, 이때는 3만원 빼고, 이때는 2만원 빼고. 머리가 환장해요. 그죠? 환장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2만원 빼니, 15,000원 빼니, 그렇죠? 20% 빼니, 그리고 제3세대 실손 해가지고 세계, 그렇죠? 검사비가 어떡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충분히 풀면 되고, 후유 장애는 나오는 게 맨날 똑같잖아요. 나오는 게 똑같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되고, 이게 거의 40점이에요. 얘 40점, 얘 20점. 그렇죠? 얘 틀리면 거의 과락이라고 보면 돼요. 실손 완벽하게 알고 후유장애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스터디방에서는 후유장애 위주로 계속 문제를 낼 거고, 실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좀 조각조각 기출문제를 조금씩 잘라서 하루에 하나씩 부위로 이렇게 내서 여러분들이 놀래지 않게끔, 이걸 한 통으로 팍 내버리면 여러분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한 부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보험이 뭔가 해서 그 중에 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 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서술하시오. 이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인데 이렇게 안 나와요.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손해보험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또 지우고, 그러면 요거 지우고, 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내용이 쭉 나오면서 가로, 아니면 요렇게 가로, 몇 년, 아니면 그쵸. 45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청약 처리해가지고 청약이 안 되는 것들, 그쵸. 진사계약이나 뭐 15일 지나고 30일 지난 그런 거, 증권 받고 15일 계약하고 30일 청약하고 30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로놓기 30, 뭐 15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옛날 스타일인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목록 목차 잡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내본 건데, 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차 잡는데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래는 2점, 5점 정도 하면 보상하지 않는 거, 이제 절대적인 고의 있잖아요. 계피의 고의, 그죠? 행위 면책, 뭐 약관성 면책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게 10점이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써야 돼. 일단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면책 손해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면책을 한다. 의의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계피수의 고의, 행위 면책, 약관성 고지, 절대적 면책 이렇게 몇 개 써주고, 그렇죠? 결론은 손해보험에서는 이만해서 이거를 한다. 이 이는 이렇게 해서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잘 보이게끔 다듬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10점짜리 나오면. 요새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옛날 스타일이거든. 이게 한 이거 10년 전에 10년 전인데 그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목차 잡아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논점이 뭘까? 논점, 행위 면책이나 고유 면책, 예, 이런 것들, 약관성 면책, 그런 것도 내용만, 핵심 단어만 딱딱딱 해주면 돼. 되죠? 이거 많이 해봤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똑같고, 계약 전 알리는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와, 너무 많어. 요점은 뭐야? 요점은 뭐냐면, 뭐 저기하고 3개월 안에 뭐 했냐 안 했냐 검사했냐 다 얘기하고, 5년 안에 7일 동안 의본 30도 약막, 그런 것도 내용 이렇게 체계 잡아서 목차 잡아서 하면 되고. 1번은 뭐야? 정의는 뭐야? 계약 전 알림의 정의. 왜 해요? 그러니까 계약 전 알림은 계약자나 뭐 피보험자는 뭐 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을 들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의는 뭐야? 거지잖아. 역선택 막 이렇게 멋지게 써줘도 되고, 그냥 보험 사기 예방 있고 막 그런 얘기 써주고, 알릴 의무에서 어떤 걸 알려야 되냐 그 내용 쭉 써주고. 됐죠?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목자 잡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써도 되고, 저처럼 정의, 의의, 효과, 뭐 법정 뭐 그렇게 어렵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배워서,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 목차 잡는 걸 좀 어렵게 배웠는데 그게 편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써도 돼. 1번 해가지고 정의 써주고, 2번 해가지고 내용 써주고, 그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대습 상속이라서 하는 거고, 요게 엄청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습 상속, 보험금 구하는 게 아니고 얘부터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만하게 표로 나와요. 이렇게 얘 보험 어디에 A 손해보험 들었고, B 손해보험 들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나오고, B는 면책일 가능성이 많고,
재산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얘네하고 독립손해액 구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얘가 중앙선 버스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왔대요. 일단 일반 상해는 되는 거죠. 죽었잖아. 사망사고 요거 특약은 되는 거고. 두 번째 교통사고에 아니에요. 교통사고죠. 이것도 되는 거고. 세 번째 버스가 대중교통이에요. 아니에요. 대중교통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 여행자 보험에서 교통보험에서 안 되는 것들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 차량 탑승 중 사고잖아요. 이거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떤 거 제일 큰 걸 받는 건가 아니면 얘가 다 받는 건가 이거 첫 번째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따진다? 보험료를 각각 냈냐 안 냈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각 냈으면 다 준다는 거죠. 해당되면 다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 얘는 그러면 버스 타고 가면은 일반 상해, 교통사고, 대중대고 탑승주 상해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 그래서 얼마? 1, 2, 3, 4, 10억. 맞죠? 10억. 10억에서 대습 상속을 주는 건데 자, 첫 번째 이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4문제? 그 정도 이제 교재에 있는데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은 첫 번째 1번 대습 상속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일단 상속이 뭐예요? 상속 2, 3은 권리가 나한테 주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죽으면 나한테 보험 수익자한테 주는 거 이제 상속이라고 보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얘가 얘한테 주는 상속 오케이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자 아버지잖아요. 거의 글씨가 안 써지니까 오케이 배우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A, B, C. 얘는 D라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족도가 대부분 이거예요. 저희 시험은 99%가 다 이거거든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얘를 어떻게 되냐? 일단 자 존속이 먼저예요. 비속이 먼저. 존속은 위로, 비속은 밑에. 비속이 먼저래. 얘네들 먼저 갖는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9천으로 해보. 9천이면 3천 갖는 거죠. 오케이. 여기 됐죠? 3천.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비속은 맞아. 하지만 배우자이기 때문에 얘가 1대 1.5로 갖는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었다. 선사망을 한 거죠. 상속받을 사람이 선사망을 했을 때 요 상속분이 누구한테 간다? 여기한테 간다. 그죠? 1대 1을 얘네들이 갖는다. 그죠? 얘는 1.5고. 그죠? 이게 대습 상속. 되죠? 세 번째, 얘가 태아일 때, 얘가 태아가 아니죠. 이분이 산모일 때 이 태아의 권리 능력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저희 보험에서는, 재산보험은 따지면 안 돼요. 정지 조건서, 해제 조건서 막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살아있는 걸로 본다. 자, 다섯 번째, 이 중에 다수의 수액 중에 얘가 고의로 아버지를 죽였네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얘 거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일대 만약에 이걸 잘 봐야 돼요. 총 1억이면 얘 거를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얘 거를 이게 계산하기 딱 줘야 되는데. 하여간 얘 거만 없어지는 거예요. 얘한테 갈 걸 없어지고 얘네한테 간다. 이거예요, 이거. 일종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자, A가 계약자, B가 피보험자, C, D, E 이렇게 했을 때 얘하고 수익자를 변경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 많이 들어봤죠?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다수의 수익자의 고의 어떻게 될 건가? 세 번째, 다수의 수익자 중에 요거 배우자가 산모가 아니고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요거. 자,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복잡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적으로 요것만 알면 되지. 항수기 구제라고 했지. 항수기 구제 뭘 주냐? 항수기 구제. 그래서 수색비는 실적으로 보험 한도 내에서 수색자 어디서 한 거예요? 자, 얘를 보면 가번 수색 구조로 인해 현재 민관 군 합동으로 수색비 활동을 총 1천만 원 비용을 발생하였다. 이중 수색 활동 중 구조자 민간 집은 300만 원 청구하고 300만 지급하였다. 얼마 준다? 300만 원 다 주는 거죠. 됐죠? 얘도 마찬가지고 2인 이상 14일. 그죠? 2인 이상 14일.
그리고 이송비는 어디까지? 현지에서 지까지. 현지에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장례비 100만 원 안 준다. 그죠? 통신비는 얼마 한도? 10만 원 한도로 준다. 끝이에요. 되죠? 이런 거 해가지고. 자, 실적으로 여기 이제 니스토어님이 이제 올렸는데, 약간 면책상 잘 하셨어요. 일단, 지금은 이제 교재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 잘 하신 거예요.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딱딱 해가지고 잘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한 거잖아. 의의 같은 거, 정의 같은 거 목차 잡고, 아니면 서론본론에서,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의의, 왜 이거 만들었을까? 그걸 쓰고, 의의 쓰고, 효과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걸, 요 내용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못하는 건 아니야. 잘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렇게. 그 다음 대습상소,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저희 시험 문제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얼마. 이렇게, 얼마. 쭉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많이 잘 하셨어요. 요것도 중요한 사항, 요것. 그죠? 이거 잘 하셨네, 이분들. 이분들이 봄봄봄님 역시 봄봄봄. 자, 계약적 알리룸의 정의 고의 부실고지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은 뭐냐? 중요한 사항이요 쭉 내고 3년 5년에서 7일 30일 요거 3호 7 30 요거만 하자 그랬죠. 3개월 안에 모든 거 얘기하고 5년 안에는 계속 입원했냐? 치료를 7일 동안 계속했냐? 아니면 약을 30일 동안 먹었냐? 그게 내용이 주 내용이 요거죠. 잘하셔서 빨간 글자 100점. 제 생각에는 100점. 효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이 문제 만약에 고지의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다 잘하셨어요 이분도. 자, 고지의무가 어디 있을까요? 이분도 좋았어요. 자, 고지의무 요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지의무라는데 이건 이제 상법에선 고지의무라고 하고 우리 재산보험 원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리는 의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저는 그냥 고지 의무라고 할게 빠르게. 아니면 계약 전 알리는 의무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몰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백지 내지 말라 그랬죠. 뭐라도 써야 돼. 그러면 계약 전 알리는 의무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 계약 전 알리면 의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3, 5, 7, 9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비슷하게 조금만 써도 빵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뭐냐면 답이 없어요. 출제위원이 그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기분이 좋다. 그러면 접수 후하게 주는 거고 기분이 좀 안 좋다. 뭐 집에서 싸우고 나왔다. 그러면 되게 짜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저희가 300명, 35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모두 가락을 줄 수 없어요. 그죠? 1000명 중에 350명은 어쨌거나 40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포함되면 되니까 100지를 내면 절대 안 돼요. 100주 내면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써야 돼요. 뭐라도 모른다. 내가 대습 상소를 못 들어봤다. 그러면 대신해서 상속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차 잡아서 조금이라도 쓰면 반점 쓰면 1, 2점을 주고 나중에 꽈락 다 꽈락이다. 40점 넘는 사람이 없다. 그 중에 괜찮게 쓴 사람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잘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책임근제 같은 게 1번, 2번 난리 났죠. 1번, 2번 난리 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백지 내고 나온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평일날 제가 한번 내일이나 모레 자체 문제를 제가 내고 다음 주부터는 후유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후유장에 해가지고 다시 설명해드리고 여기 모르는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셔야 되고 또 이제 잭 77년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처음이구나.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분도 잘하셨고 목자 잡는 거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되고 여기 이거 어려워. 진이 본본문이 해가지고 니스톤이 해가지고 서로 올린 다음에 여기 댓글 하나 써주세요. 고생하셨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 힘들면 같이 얘기하고 정보 공유하고 그렇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게 힘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올려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